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앱 개발을 진행할 이상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강의는 플러터로 배우는 앱 개발 기초를 학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생소한 플러터 그리고 앱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될 예정이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앱 개발 그리고 모바일 개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돼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만의 앱을 만들고 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인스타그램 앱을 따라 만들면서 플러터의 구조 그리고 앱 개발의 기초를 같이 익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한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플러터 개발 환경을 소개하는 시간을 이번 강의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evelopment, Developer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개발자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주변에 개발자인 동료나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은 주변에서 개발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바라본 느낌은 어떤가요? 보통 개발자라 하면은 주로 이렇게 컴퓨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개발을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흔히 말하는 개발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시작된 말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우리 컴퓨터 직군이 조금 유명해지기 전에 개발자라는 것은 뭐 건설업 아니면은 뭐 산업 개발 같은 어떠한 건설, 건축이라는 측면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설계 쪽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그 건축이나 건설 같은 개발 단계, 개발 프로세스에서 온 용어들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건설이나 건축이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빌드하는 쪽에서 해보셨던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거고, 그게 아니어도 최근에는 개발자라는 모습이 많이 친숙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개발자는 개발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조금 사람마다 갈리고 있습니다. 보통 주변 사람과 소통을 하며 해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그 컴퓨터 개발이라고 하거나 개발 직군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건들지 마시오 아니면 손대지 마시오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특히 주변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주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투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면은 그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기본적으로는 컴퓨터공학적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공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화면에 보는 거는 컴퓨터공학에서 일반적으로 대학 과정에서 다루는 그 전공을 나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알고리즘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뭐 알고리즘을 탔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도 필요하고, 그리고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뭐 이러한 시스템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자료 구조 같은 게
어떠한 컴퓨터공학적 베이스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코드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클린 코드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 디자인 패턴 그리고 더 나아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급변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지식도 필요하지만 최근에 컴퓨터 개발 특히 개발자 쪽에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웹브라우저 같은 쪽으로 접근해서 사람들과 어떠한 데이터를 나누고 입력과 출력을 담당을 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프론트엔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 프론트엔드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서버들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그 외에 다양한 내부 알고리즘, 복잡한 알고리즘의 수행이나 뭐 최근에 얘기하는 AI나 딥러닝을 위한 연산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이 백엔드라고 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하지만 주로 이제 이 사이에서는 그 두 개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서 학습을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얘기한 백엔드 그리고 프론트엔드를 기준으로 프론트엔드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백엔드, 프론트엔드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거나 기반 인프라를 개발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서비스 측면에서 개발자 기술 스택을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기술 스택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자기를 잘 채워 나가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를 구분할 수 있고 그 각 분야마다 다양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하는 특히 뭐 PHP, 노드 아니면은 각 뭐 데이터로 치면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검색해 나가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앞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에 최근 한참 유행하던 건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을 해서 배우는가, 언어를 배울 때 어떤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조금 재밌게 나열을 해놓은 게 있는데 보통 어떤 프로그래밍 뭐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 애들을 위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애들을 위해서는 파이썬을 기준으로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걸 할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 골라주세요라고 하면은 대부분 최근에도 파이썬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미를 위해서 아니면은 흥미 그리고 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각각 질문에 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재밌게도 최근에는 그 어느 정도의 그 간단한 레벨의 프로그래밍은 파이썬으로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에서 파이썬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돈을 벌고 싶다, 직장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플랫폼 필드에서 일하고 싶냐에 따라서 웹, 모바일,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나 뭐 스타트업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아니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OS를 선택할지 그런 부분은 3D나 게이밍을 할 때는 C 언어가 대부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각각의 언어별로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여러 가지 선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언어를 어떻게 보면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난이도는 낮고 활용 방면이 굉장히 높으면서 다양한 목적을 구사할 수 있지만 뭐 어떤 구체적인 엔진이나 이런 부분의 구현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바를 학습, 자바, C, 그리고 C++, 자바스크립트, C#, 루비, PHP, 오브젝티브 C 같은 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한 10년 가까이 된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서 어떤 언어를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본다고 하면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C나 자바를 기준으로 시작을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은 업무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오브젝티브 C를 하다가 스위프트를 배우는 등 트렌드와 플랫폼에 맞게 필요한 언어를 습득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어떤 언어를 배우고 습득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한두 가지 언어를 정확히 습득을 해 놓으면은 다른 언어도 충분히 많이 습득을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개발 언어 순위를 잠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오베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커뮤니티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 인기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달 업데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되는 거를 한번 한 1년,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보면서 어떤 언어가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어떤 언어가 사용성이 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곳의 평가 기준은 전 세계 수많은 엔지니어의 수나 공급업체 등 다양한 기준을 지표로 잡고 있고 구글이나 아마존, 위키디피아, 빙, 깃허브 같은 다양한 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 최신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새로운 소프트웨어 구축할 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가보시면은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고 저는 2024년 4월의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접속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개발 언어 순위 24년 4월 기준으로는 1위는 파이썬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이썬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어떤 프로그램들의 약간 결합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비전공자 혹은 전공자들도 간단하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그리고 프로그래밍 툴을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매크로와 같은 툴, 엑셀을 기반으로 하는 툴 그리고 업무에서 쓰이는 업무 자동화 같은 UTL에서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파이썬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도 높은 순위의 전통적인 언어들인 C 언어나 자바, PHP 같은 거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 그리고 다양한 사용성을 바탕으로 아직도 굳건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 나온 다양한 플랫폼 종속 언어들 여기 보시면은 스위프트 그리고 코틀린 그리고 고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플랫폼 종속 언어지만 굉장히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볼이나 어셈블리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살아남은 과거의 언어들로 성능이 높으면서 다양한 그 두터운 사용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컴퓨터 언어 관련해서 어떤 언어를 알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1위였고 올해도 1위였던 부분이 있고 이제 플러터를 가지고 배울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은 7위였고 올해는 6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순위가 조금씩 바뀌는 언어들이 다음과 같이 있기 때문에 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포트란 같은 경우에도 순위가 오른 것을 의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활용되는 SQL도 꾸준히 순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긴 기간으로 봤을 때 순위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같이 볼 수가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94년에 처음 등장을 해서 점점 높은 순위로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99년에 등장을 해서 점점 높은 순위로 등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의 C 언어는 1, 2 혹은 2위를 굉장히 자리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보면은 리스프, 과거에는 잘 나갔던 언어들이 이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 언어라든지, 오브젝티브 C 같은 경우에는 등장은 이때 했으나 아이폰이 엄청나게 유명해지면서 이때 순위가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는 스위프트의 등장으로 순위가 다시 많이 내려갔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고 스위프트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도 굉장히 많이 변동이 되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언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같이 여러분들이랑 설명을 했고, 모바일 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마트폰 개발을 거의 201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스마트폰 이전에 모바일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랑은 좀 사뭇 많이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한 스마트폰 이전에는 과거에 사용하던 PDA나 피처폰 등을 이용해서 제조사, 통신사가 제공하는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특징이 있었고, 그래서 주로 접근하기 힘든 것, 위험한 버튼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개발사에서만 무조건 제공했던 기능들이 필요했던 반면에, 현재는 스마트폰은 개인 및 기업이 원하면 자신만의 기능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마켓을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접근이 가능하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도 제3자가 제공하는 기능과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아이메시지 같은 메신저 서비스도 서로 경쟁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과거에는 플랫폼 수수료가 90%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30%의 플랫폼 수수료, 이것도 이제는 많다고 할 정도로 이제 수수료가 많이 낮아졌고 보편화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모바일 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유저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CLI라고 해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고, 과거의 도스나 이런 부분, 명령어를 직접 사용해야 되는 커맨드를 라인으로 보는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다양한 기능을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리눅스나 이러한 명령어를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쓰지 않고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개발된 버튼이나 화면을 보면서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마우스를 통해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버튼이나 파일이 가로 세로 2D 이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저는 이 CLI를 1D 라인으로만 보는데, 이거는 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큰 차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이 등장을 했는데, 특히 앞에서 얘기한 GUI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버튼을 마우스로 누르는 방법이 됐지만, 스마트폰은 이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는 특징이 되면서 UI만을 이야기하던 시대에서 사용자 경험, 유저 인터페이스 UX를 강조하는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2007년에 발표한 아이폰이고, 그때 발표한 안드로이드 폰인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화려한 UI로 진입을 하면서 사용자 경험을 강조하는 시대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최신 버전으로 진화하는 UI들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목적을 가진 화면은 비슷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져서 사용자에게 혼란을 막고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직관적으로 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유저 익스피리언스 UX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메신저 대화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비교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말풍선이 있고 위에 대화 상대가 있고 뒤로 가면 대화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대화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 보내는 것, 그리고 부가적인 것을 왼쪽에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화면을 보면은 나는 그 메신저 그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설정 화면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목록 그리고 세부적인 설명으로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나열을 하고 있고, 서비스 언어가 다르더라도 화면이 다르더라도 다음과 같이 화면 구성을 좀 동일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바일 앱의 특징이나 다양한 환경은 단일 앱 동작 서비스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의 경험을 집중시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도나 GPS 기반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모바일 앱이기 때문에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네트워크의 연결이나 위치 정보의 사용,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높은 플랫폼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바일 앱 출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개발 리뷰, 테스트, 그리고 빌드, 스토어 등록, 심사, 출시를 통해서 앞에서 얘기한 앱을 여러분들도 출시를 할 수 있게 되고,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꼭 출시를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앱이 그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기쁜 엄청난 뿌듯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모바일 앱은 출시를 위해서 통합 개발 환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아이폰 앱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개발 환경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다양한 언어 개발을 위한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부터 이 통합 개발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